안녕하세요.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 관리팀 구자인 팀장입니다. 오늘 수요일엔 바다 톡톡 시간에는 아쿠아리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스트라고 하면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쿠아리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국립해양박물관에도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수족관이라고 하는데요. 수족관이 있어서 아쿠아리스트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아쿠아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쿠아리스트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족관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방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족관에는 먼저 터널식, 그러니까 터널이 있는 원통형 메인 수조와 그리고 미니 수조, 터치풀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 수조, 터치풀이고요. 메인 수조에는 상어, 가오리, 바다 거북을 비롯해서 한 100여 종, 1000여 마리의 열대바다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리고 미니 수조에는 산호, 해마, 가드닐, 그리고 독이 있는 물고기 그리고 외에 다양한 열대바다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터치풀은 만져보는 생태계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만져보면서 직접 촉감도 느끼고 하는 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많은 관람객들이 많은 체험을 해주시면서 저희 해양 생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시로 보답해 드리려고 저희가 전시 운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쿠아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는 한 6가지 정도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시 수조 관리, 그리고 전시 수조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 생물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생명 유지 장치 관리,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전시를 기획을 하거나 전시물을 변경해주는 전시물 변경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아쿠아리움들이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그리고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양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다시 방류하거나 또는 이렇게 보존이 필요한 생물들을 번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재미적인 요소도 드리기 위해서 수중 공연, 그리고 기타 다이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수조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전시수조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전시수조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크릴 창, 유리창이 아닌 아크릴 창을 청소를 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조류가 끼거나 찌꺼기가 끼거나 했을 때 관람객들이 수조를 잘 볼 수 있도록 아크릴 창을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이제 먼지도 쌓이고 조류도 끼고 하기 때문에 그 조류 청소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조 내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 그리고 이제 우리 해양 생물들이 물속에서 바로 배변을 하기 때문에 그 배변 찌꺼기들이 이제 바닥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바닥에 쌓인 찌꺼기를 직접 제거해주는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사는 물속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새로운 물로 갈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생물 관리입니다. 전시생물 관리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먼저 먹이 손질, 그리고 먹이 급이, 질병 치료, 생물 반입, 교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먹이 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조 내에는 되게 다양한 동물,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작은 동물부터 이제 입이 크고 입이 작은 동물,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물들에게 입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먹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종류의 먹이만 먹으면 또 맛도 없어질 거고, 또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먹이들을 이제 전시 생물의 식성과 입 크기,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먹이를 매일 아침에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꽁치, 명태, 크릴, 오징어, 뭐 새우, 뭐 열빙어 이런 것들을 이제 크기가 다양하게 해서 준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이 급이입니다. 이제 뭐 잔잔한 작은 해양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조 위에서 먹이를 뿌려서 급이도 하고, 근데 이제 큰 생물 가오리나 거북이나 뭐 상어 이런 생물들은 이제 저희 수중에 직접 들어가서 입 앞에 이렇게 직접 갖다 주고, 네, 해서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쿠아리스트들이 이제 다이빙을 해서 먹이를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병 치료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또 친구랑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속에서 살면서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큰 동물들이 공격을 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뭐 이제 따로 약물을 담아서 약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같이 밥 속에 넣어서 먹여주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물고기 상태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가끔 수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우리 아쿠아리스트 분들이랑 같이 동물들의 상태가 어떤지 잘 점검을 하고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처방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약욕도 하기도 하고 약밥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전시 생물이 폐사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부검을 진행을 해서 이 아이가 왜 폐사를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같이 살던 나머지 생물들이 추가 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추가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물 반입, 순치, 검역, 수조 입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조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끔 자기네들끼리 다퉈서 죽기도 하고 또 다른 큰 생물들이 먹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전시 생물들을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생물이 반입이 되면 저렇게 이제 스티로폴 박스에 이제 다 낱개로 포장이 돼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아이를 바로 수조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되는 물과 이제 반입이 될 때 있었던 물을 서로 물맛댐이라고 해서 순치를 시켜줘요. 천천히 순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새로 반입될 때 뭐 혹시나 달고 올 수 있는 기생충 같은 거, 세균성 질병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약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조에 순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가까이의 그 순치 기간에 적응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전시 수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통에 담아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통에 담아서 오면 마찬가지로 이제 순치 과정을 거친 뒤에 전시 수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는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서식을 할 때는 사실 자연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적인 수조 속에서는 사실 그런 자정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잘 자정을 시켜서 여과를 시켜서 깨끗한 물을 항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생명 유지 장치인데,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뭐 단백질, 물속에 있는 단백질을 제거시켜주는 기계 프로테인 스키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살균 작용을 하는 오존 살균기, UV 살균기, 그다음 물속에 있는 크고 작은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모래 여과기, 그다음에 물의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주는 냉각기와 히터, 그리고 이제 그런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성을 이제 좀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생물학적 여과 장치라고 해서 바이오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시 수조에서 펌프를 거쳐서 이제 다양하게 프로테인 스키머, 오존 살균기, 그리고 샌드 필터, 그다음에 뭐 UV 살균기, 냉각기, 그리고 바이오 타워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다시 수조로 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이 매일 아침 이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유지 관리, 보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는 일입니다. 이제 관람객분들이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 오셨을 때 계속 똑같은 생물, 똑같은 전시가 있으면 이제 재미적인 요소도 좀 떨어지고 또 좀 더 다양한 생물을
보는 것이 훨씬 이제 좋기 때문에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이 새로운 전시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저런 수조였다가 저희가 새로운 생물을 이제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다른 내부의 디스플레이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조가 딱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이제 산호 수조도 예전에 저런 수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전시를 해서 조명도 바꿔주고 해서 새로운 수조로 변경이 되는 이런 작업도 저희 아쿠아리스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양동물 구조 치료 그리고 방류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왼쪽 사진에 보시면 실제로 이건 저희 수족관, 저희 박물관 수족관은 아니고 타 아쿠아리움의 사례이긴 한데 이제 바다 거북 같은 게 바닷속에 떠다니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뭐 찌꺼기 같은 거에 이제 팔이 걸려서 장기간 동안 오래 있게 되다 보면 팔이 이게 괴사라고 해서 썩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이제 해양 경찰에 신고를 받고 저희 같은 그 구조 치료 기관이 출동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 상처가 낫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쿠아리스트의 필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쿠아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다이빙 작업이거든요. 근데 다이빙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 가장 처음에는 이제 웨슈트라고 해서 잠수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런 잠수복은 사실 물에서 뜰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속에서 있는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 조절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제공해주는 공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통을 사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호흡기가 필요하고 이 호흡기가 공기통이 이제 항상 일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양과 현재 공기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게이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이빙을 할 때는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를 막아주고 눈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다음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일명 오리발이라고 하는 마스크 아닙니다. 네, 오리발이라고 하는 그 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슈트가 부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웨이트 벨트까지 있어야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를 이제 아쿠아리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쿠아리스트가 되시려면 일단 수산해양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해야 됩니다. 수산해양 해양 관련 학과는 이제 주로 수산대학이 있는 대학들의 이제 관련 학과가 있고 그런 학과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다이빙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산해양 관련 자격증이 또 있으면 우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이 아쿠아리움 산업이라든지 그런 해양 생물을 기르는 그런 기술들이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서적들이 주로 이제 해외 서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학 능력도 부가적으로 갖춰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쿠아리스트 업무가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으면 아쿠아리스트를 장기간 오래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신 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사진과 설명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